안녕하세요, 블랙스와입니다. 자, 오랜만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다우지수는 1.56% 상승하면서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71% 상승을 하면서 지난 3월 5일 이후로 7개월여 만에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조만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고점 대비 현재 약 2% 정도 빠져 있는데요. 전고점이면 사상 최고치죠. 사상 최고치 대비 2% 정도 빠져 있는데 최근에 이런 반등 추세를 보면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주식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장이 상당히 좋지 못하잖아요. 특히 국내 증시는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폭탄을 맞은 수준인데 자, 그만큼 국내 증시는 좋지가 못합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도 여러가지 변동성과 악재로 인해서 한참 오르던 잘 나가던 그런 주가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살펴보면 전고점 대비 약 10%도 빠지지 않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고요.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더 많이 올랐죠. 1.73%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지난 5월 20일 이후로 최대폭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자, S&P 500 지수 대비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더 깊었는데요. 또 반등을 할 때는 정말 화끈하게 올라와 주죠. 자,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증시는 철저하게 실적을 바탕으로 이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실적이 좋으면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역시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모든 악재를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역시 객관적이고 명확하죠. 주가에 트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문제, 그리고 기업의 정보 공유 측면에서 개인들이 불리한 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이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작은 시장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좀 더 길게 보고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제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요. S&P 500 기업 중에 8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8개 모두 시장의 예상 수익을 넘어서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등의 이 은행주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순수익이 50%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는데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5%, 모건 스탠리는 2.5%, 그리고 시티그룹은 0.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은행주들을 보면 우리나라 은행주와는 정말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자,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고배당과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주가의 상승폭에는 제한적이죠. 그에 반해서 미국의 은행주들은 실적이 좋으면 정말 거침없이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가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자, 앞으로 테이퍼링을 통한 금리 인상까지 은행주들에겐 호재로 작용하게 될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은행주, 금융주들의 상승세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전날 1.549%에서 1.523%까지 하락을 했죠. 자, 국채 금리의 하락은 주식시장의 상승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특히 나스닥 등 이 기술주들의 상승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낮은 금리는 기업의 미래 수익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 고성장 기업에 유리하죠.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미 국채 금리가 요 며칠 다시 빠지면서 주가 상승에 탄력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빅테크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나스닥 시장 전체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 사이의 기업들은 뭐 딱히 말할 필요가 없죠. 자, 듣기만 해도 너무 흐뭇해지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 10개 기업들 외에도 100개의 우량주에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중장기 투자 시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눈여겨보고 있는 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라는 ETF인데요.
자, 나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 사이의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특히 1위부터 5위 사이의 기업에 80%를 투자하기 때문에 진정한 이 빅테크 투자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미국 채금리의 하락과 이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투심은 다시 살아났고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죠. 이 변동성 지수도 9.28%나 낮아지면서 16.91로 마감을 했습니다. 20 아래로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투심이 되살아나고 있고요.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악재가 없다는 말이고요. 변동성 지수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떤 이슈들로 투심이 흔들리게 될지 모릅니다. 한 번씩 체크해 보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이런 투심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주요 경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9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인플레이션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9월 달에 0.5% 상승을 했는데 이는 8월보다 낮은 상승률로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상승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투자 심리의 개선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보다 적은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면서 경제 회복의 기대감이 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29만 3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보다 3만 6천 건 감소하면서 이 팬데믹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자, 백신의 보급과 함께 한풀 꺾여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이 드라이브를 더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실업수당을 줄인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경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미국의 경제 상황을 눈여겨봐야 하냐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이기도 하고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의 영향을 몇 배로 받기 때문에 이 미국 경제의 흐름을 선행지표로 생각하고 잘 지켜봐야 하고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와 경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전기차 태동의 이 원년이기도 하고 앞으로 변화될 이 산업의 흐름을 기대해 봤을 때 2차 전지 배터리가 가장 큰 성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죠. 왜 자꾸 추천을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엔 2차 전지 배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변동성은 존재하겠죠. 하지만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의 구조적인 이 성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흔들림 없이 꾸준히 모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참고만 하시고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절반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 중국은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300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가 600만 대 정도인데요. 절반을 600만 대에서 절반이죠. 중국에서 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죠.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등 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서 생산을 해왔었는데요. 자, 중국으로선 사실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죠. 자칭 대국이라고 칭하고 있고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경제 대국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중국은 일찌감치 내연기관은 버리고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힘을 써왔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인 육성책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면서 거대한 이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조금씩 성장을 해온 것이죠. 그동안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탈환경 정책 등으로 전기차의 보급과 개발 속도가 늦어졌고요.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정책과 함께 이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기를 맞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로선 중국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을 육성시키기엔 충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까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이 전기차의 확대 보급에 따라 중국은 정말 바야흐로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의 전성기를 맞이한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자, 전기차 보급률과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CATL을 비롯한 BYD 등 중국의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세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56.5%로 CATL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BYD가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 두 기업이 중국의 배터리 산업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렇게 커져가는 시장과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자, 투자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라는 ETF를 통해서 CATL과 BYD 등 중국의 2차전지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2차전지와 함께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터리 점유율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려는 2차전지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내 소중한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불어날까도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추천드린 2차전지 관련 ETF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과감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ETF 내에 있는 이 개별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그냥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신다면 ETF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